반갑습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탄소 중립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라기보다 그냥 원 오브 프랙티스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해서 짧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나 SUV 이런 타이어를 좀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로는 타이어가 한 7위쯤 되는 회사이고 매출액은 한 7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0% 약간 좀 언더 있고요. 글로벌 세일로 보면 유럽이 한 38%, 그 다음에 미주 쪽이나 중국, 한국이 한 10% 정도 전체 매출에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장은 총 한 8개쯤이 있고요. 1년에 한 1억 개 정도를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괜찮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충남 태안에 올해 5월 달에 아시아 최대 주행 시험장을 오픈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슈퍼카나 전기차 이런 것처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서스테너빌리티를 말씀드릴 건데 탄소 중립 전략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더 광의의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릴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연두색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회사에서의 컴퍼니 미션입니다. 그래서 Future Innovated, Innovation Realized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얼라인이 돼서 ESG 비전을 만드는데요. Innov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입니다. 회사 자체가 이 혁신이라는 단어와 혁신에 관련된 것에 상당히 얼라인이 좀 되어 있는 분야고요. 저희가 ESG를 다룰 때 영역별로 어떻게 좀 우선순위를 두면서 다룰 것인가를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Eco Value Chain이라고 하는 한 분야와 그 다음에 Sustainable Product, 그 다음에 마지막이 Responsible Engagement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맞춰서 전략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할 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다른 회사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강력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21년부터 ESG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산하 서브 커미티로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좀 더 특징적인 것은 ESG 추진 체계가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13년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실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행이 가능해지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전략위원회는 실제 가장 높은 C-수윗들이 CEO와 함께 같이 ESG의 토픽을 논의를 하고 전략을 짜가는 확정을 짓는 단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상품환경위원회로부터 거버넌스 위원회까지가 각 해당하는 펑션에서의 책임을 지는 실행 임원들이 직접 저 위원회들을, 서브 커미티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다루고 있는 몇 가지의 테마를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전체 테마는 아니고요. 상품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원재료 발굴이거나 적용 기술을 기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개발해 나가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하나씩 체크를 좀 해나가고 있고요. SHE는 이제 근골격계 유해인 조사라든지, 기후변화 쪽은 아우리백, 그 다음에 임직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이라고 하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것들에 좀 포커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부문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협력사 탄소 중립 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이나 이행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요거는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2009년에 이제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요. 1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행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018년쯤에는 지속 가능한 천연 고무의 프로큐어먼트 정책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ESG 비전도 체계를 수립하고, 그리고 올해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까지도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한국 타이어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로 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성과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던 DJSI는 월드 편입을 이제 6년 연속을 좀 했고요.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 1%에 들어가는 플래티넘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고, SBTI는 저희들이 좀 속도가 늦었습니다. 이제 넷제로 타겟을 설정했고 어플라이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받는 수준을 밟고 있고요. CDP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이제 공급업체와 관련돼서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해왔던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좀 보여줄 때 DJSI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처음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결코 빠른 것들은 아니었고요. 처음 이제 대응을 하면서 코리아에 좀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레벨로 올라가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DJSI 월드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두 색깔이 이제 절대 점수에서 그 점수의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시험 문제가 혹은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 점수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니고 나머지 상대 점수를 보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상승의 추세를 그렸고 작년에는 드디어 자동차 부품 산업 내에서 1위까지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월드 인덱스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4개 혹은 5개 기업이 선정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앞쪽에서 회사에 대한 소개와 서스테이너빌리티 전체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사례 위주에 들어가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었고 어떤 범위로 한국 타이어는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느냐? 저희들이 고민을 했을 때 3가지의 뚜렷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과 제도, 통제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있었고요. 둘째는 제조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한테 레베뉴와 레퓨테이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리미엄 카메이커들로부터의 요구, 리퀘어먼트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앞쪽에 있는 2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와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래프여서 좀 더 후측에 있는 오른쪽에는 저희 레베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요구를 받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벤츠, BMW, 포르쉐 뭐 이렇게 많은 그 제대로 된 그 명차와 그리고 슈퍼카들이 어차피 카본 뉴트럴을 향해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일수록 많이 달려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데에 실제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좀 받고 있는 건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대비해서 30년까지는 라이프 사이클적인 그 단계에서의 카본 배출은 40%는 최소한 줄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목표라든지 BMW는 좀 더 강합니다. 66%는 더 감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적인 그런 접근, 우리만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급망 그리고 우리의 그 후 단계까지도 사용 단계까지도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쪽에서 보시면 이제 로 머티리얼이 한 2.6%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로 제품이 공급될 때 원부 재료가 공급될 때 한 0.2% 쭉 돌고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아마 사용 단계에서 96%가 저희들은 사실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전문가이셔서 스콥 1과 스콥 2만을 봤을 때는 당연히 저것은 사용 단계니까 좀 빠져나가 있고요. 스콥 3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고 저희들 계산을 해보면 저쪽에서 한 96%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유즈 단계에서의 96%는 거의 마지막에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밸류체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되길래 중요할까 라고 보시면 가운데쯤 껴있는 게 저희 한국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앞선 단계에서의 원료 취득과 운송 제조가 저희들의 다시 스콥3로 끌려서 들어오고 있고요. 저쪽에서의 스콥3가 유통에서의 스콥3가 저희의 운송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앞서 있는 카메이커들로 저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단계별로 수렴해 가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연결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많이들 이제 접하셨을 겁니다. 보일러에 대한 어떤 연료의 전환이라든지 외부 저탄소 스팀을 도입한다든지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페타의 열분해 설비를 도입을 하는데 이게 사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큰 사례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이 발전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보전을 좀 하고 있고요. 제일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폐기물을 가지고 일종의 다 쓴 타입입니다. 엔드 오브 라이프 타이어를 가지고 다시 수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이롤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공법을 통해서 이제 원재료도 회수를 하고 다시 가스도 만드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재활용 리사이클은 폐기물을 가지고 어나더 폐기물이거나 어나더 쓰레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에이코 이피션시 아마 한 15년, 20년 전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그런 컨셉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노력들 중에서 조금 더 경영적인 노력, 관리적인 노력을 좀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선을 이제 올해에 겨우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시작했고요. TCFD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온라인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SBTi는 가입 및 제출을 해놓은 상태라서 검증을 받는 단계에 있고 ISCC 플러스라고 하는 인증은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e이라고 해서요. 매트리얼에 관련된 저희들이 원부 재료 중에서 일부의 내용을 좀 더 서스테이너빌리티 컨셉이 로우 카본의 컨셉이 들어간 것으로 바꾸면서 받았었던 그런 노력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특징이 결국에는 나 혼자만 잘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밸류 체인상에서 라이프 사이클의 그 체인상에서의 추진 전략이거나 사례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제 연도별로 그리고 그 각 단계별로 스테이지별로의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큼씩 줄여갈 거다, 어디에서 얼마만큼씩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인데요. 저희들이 이 단계를 하면서 한번 보고를 하기 위한 내용 중에서 얼마만큼 실제 코스트가 발생할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원료 취급 단계에 서스테이너블 매트리얼 사용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한국타이어라는 기업 혼자만 잘해서 가려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원재료를 구매를 했을 때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기 시작을 합니다. 해당하는 서스테이너블 매트리얼만 사려고 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연간 조 단위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밸류 체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느 한 회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곳에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과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단일 기업은 접근하고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료 취득 단계가 62.8%의 그런 비중을 차지했었을 때 as 대비 50% 감축을 하는 것이 2B의 목표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토탈적으로는 70%를 감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레지듀얼 에미션을 상세와 격리를 통해서 30% 감축하겠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계획입니다. 단계별 세부 추진 전략은 일종의 스코프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 단계별로는 그 다음 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료 취득 단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고 실제 적용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단계들인데요. 저쪽에 친환경 섬유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PLA 쪽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폴리эл락틱 애시드로부터 섬유를 추출을 해내서 그걸로부터 가져오는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폐플라스틱으로 나오는 섬유나 아니면 친환경 수지 혹은 오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대단히 재미있는 건 타이어에는 세 가지가 메인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 메인이 천연 고무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합성 고무가 들어가야
타이어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세 번째가 카본 블랙입니다. 카본 블랙은 뭐 여러 가지 충진제의 역할로서 들어가는데, 카본 블랙이 대체가 되는데, 실리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면 이제 모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리카가 대체되면서 타이어의 성능을 훨씬 더 강력하게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 실리카를 적에 나와 있는 쌀겨로부터 추출하고 뽑아내서 그걸로써 천연 자원의 모래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는 않고 리뉴어블 소스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고 조정을 좀 해나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제조 단계는 많은 사례에서 다 보셨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네, 공장별로 순차적으로 좀 도입을 해 나갈 계획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패스를 해 나가고 다음 단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과 유통 단계인데 저희들이 참 그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친환경 선박의 수송 체계이고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나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박을 운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선박 수송을 하는 그 규모가 국내 3위입니다. 예. 그룹으로 묶여있는 데가 앞에 두 군데가 있고요. 단일 회사로 저희가 세 번째 규모가 될 만큼 그 선박을 통해서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예상하시듯이 부피도 좀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선박이나 운송, 유통에서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쪽에 대해 이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요 사용 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 단계는요, 요거는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 타이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연료 소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말이 좀 이상하시죠? 타이어가 무슨 연료를 소비하지?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뭐, 옛날 고등학교 뭐 이럴 때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마찰력이 있죠. 당연히 적지를 하고 땅을 내서 마찰이 일어나야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기도 하죠. 그런데 정확히 딜레마 혹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 마찰을 잘 받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힘이 필요한 반면 그 마찰력 자체에 의해서 회전 저항, 롤링 레지스턴스라는 것에 저희들이 코이피션트 값을 가지고 있는데, 상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적게 발생하는 타이어를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했을 때 연료 소비량이 적어집니다. 모순입니다. 마찰은 발생시켜야 되는데 저항은 적게 일으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타이어 회사들은 그것들을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 회전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것 때문에 타이어가 부담을 하고 있는 연료 소비량이 전체 차에서 발생하는 연료 소비량의 20%에 육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했습니다. 제품 전과적 평가를 했는데 2013년도의 값이 예를 들면 저렇게 한 35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을 한다고 쳤을 때, 저거는 이제 킬로그램의 제품당, 제품 하나는 아닙니다. 제품은 어떤 경우에는 뭐 1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도 있고 다 다른데 좀 환산을 했습니다. 1kg의 제품당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이고 주행거리가 3만 km 정도의 마일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저 값이 정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15년도에 제품 출시했었던 키노제이코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맨 앞장에 있었던 차 앞에 달려있는 것이 저 벤투스 S1 에고3라고 하는 특수한 좀 타이어인데요. 그런 것들이 롤링 레지스턴스 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스콥3 사용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0이 되면 달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롤링 레지스턴스 값을 어떻게 하면 0에 가깝게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타이어 회사들은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저희 넷 제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좀 빠르게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대략적인 5년 혹은 2년, 10년마다의 단계별로 좀 끊어서 저희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 혹은 앞으로 해나갈 것들을 간략하게 묘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저희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 그때쯤이면 최소한 원부재료 쪽은 지속 가능한 원부재료로 100%를 사용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제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냥 한국타이어 그 회사 맞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